안녕하세요. 고수의 장사법 시리즈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많은 사장님들이 무의식적으로 하고 계시는 실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장님들이 저지르는 실수라기보다는 이렇게 관점이나 생각을 바꿔보세요 라는 내용으로 고객 서비스에 대해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W투자증권 지점장들 앞에서 강의를 하게 될 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음식점에서 구두는 각자 책임지고 보관하세요.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라는 문구를 본 적이 있지요. 그랬더니 모두 다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문구가 얼마나 고객들에게 나쁜 인상을 주는지를 모르는 자영업자분들이 많아요. 네, 그런 문구들 정말 많이 보는데 그게 뭐가 문제인가요? 바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책임지지 않겠다, 이제 그 말인데요. 사실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게 되면 고객을 모두 다 잠재적으로 나쁜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강의에서 한 지점장이 이렇게 정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구두 걱정하지 마시고 맛있게 식사하십시오. 구두는 저희가 안전하게 보관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관점을 바꾸게 되게 돼서 고객의 관점에서 보게 되게 되면 이러한 서비스가 훌륭한 서비스지요. 정말 인상적인 사례를 하나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그날 내 강의를 들으신 W투자증권의 박매동 점장님이 며칠 후에 사진 한 장을 이메일로 보내주셨어요. 제가 용인 동백에 25시 감자탕 신발장에 붙은 문구를 봤었는데요. 신발 분실 시 절대 책임집니다 라는 것을 저한테 보내줬더라고요. 네, 완전히 반대네요. 정반대 관점입니다. 그런데 이 식당의 사연을 더 들어보니까 좀 특별한 게 있더라고요. 원래는 분당 정자동에서 아주 사람들이 운집해서 줄 서는 맛집이었었는데 건물주가 장사가 잘 되는 걸 보고 나서 월세를 크게 올렸나 봐요. 건물주도 나름 좀 자신감이 있었던가 보죠. 결국 젊은 부부는 동백의 평범한 상가로 이사를 갔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놀랍게도 더 큰 성공을 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고객을 대하는, 고객을 바라보게 되는 관점, 마음가짐의 차이예요. 이 부분은 손님의 신발을 지켜드리는 것도 우리 일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 마음가짐이 문구 하나에도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공정성 이론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공정성 이론이란 고객이 자신이 낸 것만큼 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민감하게 느끼거든요. 여기서 덧붙여서 정말 중요한 심리학 이론을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피그말리온 효과예요. 고객에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기대를 보여주면 실제로 다른 사람들은 내 기대에 부응하는 행동을 한다. 즉 실제로 그 기대에 부응하는 행동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례를 들어볼까요? 홍대의 어느 한 술집에서는 손님이 들어올 때마다 저희 집은 어른스럽게 드시는 분들만 오시는 곳이라 분위기가 정말 좋습니다 라는 멘트를 꼭 한다고 해요. 그랬더니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술 취한 손님들께서도 정말로 더 예의 있고 조용하게 행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신기하네요. 기대가 현실이 된 거군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1인 1메뉴 필수, 컨셉트 사용 금지 같은 문구는 그렇다면 뭘 의미하게 될까요? 우리 고객들은 양심적이 아니고 그리고 자기 입장에서 이기적이어서 나쁜 짓을 할 것이다. 우리에게 손해를 입힐 것이다. 라는 가정이 사장님의 마음속에 깔려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고객들도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게 될 개연성이 그만큼 커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스타벅스가 왜 성공했는지 아십니까? 다른 카페들이 온갖 제한을 걸게 되면서 눈치를 줄 때 스타벅스는 자유롭게 이용하세요 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거든요.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이 집과 가정을 제외한 가장 편안한 휴식 공간으로 인식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수동의 한 로컬 카페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노트북 작업 환경 최적화를 컨셉으로 잡았어요. 모든 좌석에 콘센트를 설치하고 메뉴판에는 오래 머무르셔도 괜찮습니다. 추가 주문 없이 편안하게 이용하세요. 그렇게 적었어요. 물론 가격은 좀 높였습니다. 그러면 회전율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의외의 점이에요.
평균 처리 시간이 2시간이 넘었는데도 매출은 오히려 올라갔어요. 단골 고객이 더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수익이 증가한 거죠. 이것이 바로 신뢰 마케팅의 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리처드 탈라의 연구를 보면은 고객들은 처음부터 포함된 비용에는 거부감이 없지만은 나중에 추가로 더 달라르게 되는 강한 거부감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일반 세차장에서 세차 중 발생하는 와이퍼, 사이드미러 파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이 써붙여놔요. 그런데 한 프리미엄 세차장은 과감하게 다른 관점, 다른 길을 선택했어요. 고객님의 차는 세차 중에 저희가 모두 책임지겠습니다.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파손은 저희가 모두 다 배상해 드립니다. 이렇게요. 그럼 세차장의 손해가 크지 않았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처음부터 와이퍼 교체 비용을 세차 비용에 조금 반영했었어요. 고객 입장에서는 투명한 가격에 안심까지 덤으로 얻게 되는 것이지요. 실제로 문제 발생 시 신속한 보상으로 고객 신뢰도와 재방문율은 더 높아졌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대부분의 고객은 와이퍼를 부러뜨리는 일은 거의 없어요. 연구에 따르면 고객의 약 95%는 기업의 신뢰 정책을 악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로 소수의 나쁜 고객 때문에 95%의 선량한 고객을 의심하는 것은 정말 비효율적입니다. 여러분, 코레일에 노란 선이 있는 걸 알고 계시지요? 바로 코레일의 고객 신뢰선입니다. 이 노란 선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승차권이 있어야 됩니다. 라는 것을 과감하게 없앴지만 코레일이 이 고객 신뢰선을 만든 다음에 고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고객의 신뢰 마케팅의 힘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자영업자분들이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자, 4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고 문구를 환영 문구로 바꾸세요. 사전 촬영 금지 대신에 자유롭게 촬영하세요. SNS 공개도 환영합니다. 1인분도 얼마든지 좋습니다. 라고 하면 어떨까요? 요즘 같은 SNS 시대에는 오히려 무료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관점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상되는 문제는 아까 세차장처럼 미리 비용에 반영하세요. 나중에 추가로 청구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포함시키는 것이 만족도가 훨씬 높습니다. 세 번째로는 고객의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하세요. 지나친 제한이나 통제는 오히려 매출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너무 소수의 악용 사례, 나쁜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사례에 집착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고객은 선량한 분입니다. 선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실용적인 조언이네요. 고객을 믿는 것이 결국 장사의 핵심이라는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고객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다르게 보입니다. 우리 기업의 보호가 아닌 자영업자인 나의 이기적인 욕심이 아닌 고객 배려의 관점에서 보면은 매장 내 문구와 정책을 전부 다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재검토해 보세요. 고객에게 쪼잔하게 보이지 않는 것이 장사의 시작입니다. 네, 이번에는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실제로 손해를 보는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실제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손해가 발생했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그 매장이나 그 가게의 실력을 보여주는 진짜 중요한 순간이 됩니다. 빠르고 기꺼이 고객의 관점에서 해결해 주겠다. 그 고객이야말로 우리의 평생 고객이 될 수 있습니다. 차라리 마케팅 비용이다, 광고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한 번의 손해보다는 평생 고객이 가져다주는 가치가 훨씬 더 큽니다. 두 번째로 직원들이 이런 마인드를 갖기 어려워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원들이 이런 마인드를 갖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장님이 모범을 보이는 게 중요합니다. 직원들은 자기 사장님의 마인드를 귀신같이 알아채거든요. 그리고 직원들에게는 구체적인 매뉴얼을 제공하세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이렇게 처리해라 라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직원들도 사장님을 믿고 자신 있게 고객을 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고객을 잘 매뉴얼에 따라서 사장님의 방침에 따라서 응대한 직원에게는 반드시 인정과 보상을 해주는 것도 직원들의 그런 행동을 하게 하는 촉진하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중에 가장 강조하고 싶으신 메시지는 뭔가요?
네, 정리하자면은 고객을 의심하는 문구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의 매출을 갉아먹고 있을지도 모른다. 고객을 믿고 너그럽게 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마케팅이다. 장사의 핵심은 고객과의 신뢰를 쌓는 것이다. 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객을 악의적으로 나쁜 사람으로 보고 책임을 회피하려기보다는 과감하게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은 그것이 불리하고 손해처럼 보이더라도 고객을 믿고 너그럽게 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큰 성공을 가져다 준다. 이것을 꼭 믿으세요. 쪼잘함은 작은 손해를 피하려다가 큰 기회를 놓치는 것을 말합니다. 앞서 말한 감자탕집처럼 절대 책임집니다 라는 문장이 고객의 마음을 얻고 결국 더 큰 성공으로 이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네, 정말 와닿는 조언이네요.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예정인가요? 다음 시간에는 나의 고객은 또 다른 누군가의 고객이다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자기 고객만 데리고 오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고객은 우리 가게에 오기 전에 다른 데 들를 수도 있고요. 우리 가게에 오고 나서 또 다른 데 들를 수도 있었습니다. 한꺼번에 고객들을 더 동시에 우리 고객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제휴 마케팅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내용도 무척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배우신 내용들 당장 실천해 보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